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초보 여행 영어. 오늘은 제 2탄 호텔 영어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을 때요, 외국인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바로 이곳입니다. 호텔에서 체크인하실 때, 또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다가 이제 무언가 불평이 생겼을 때 꼭 이건 영어로 말해야 할 텐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이고 꼭 알찬 표현들만 오늘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보실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일단 여러분이 호텔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방 잡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Hello, I'd like to check in please. Hello, I'd like to check in please. 자, 아마 제 다른 영어 영상에서 I'd like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호텔에서는요, 방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을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체크인. 자, 그럼 그 반대말은 체크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d like to check in. 그러면 저 호텔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오케이. 발음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Hello, I'd like to check in, please. I'd like to check in, please. Very good. 이렇게 첫 번째 표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행 가시면 호텔에서 첫 번째로 내뱉어야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들어가셔서 나는 이미 예약을 했어요. 보통 여행자들은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약했어요 라고 먼저 말을 하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자, 잘 기억하시는 게 이건 현재형이에요. 나 예약이 돼 있다. 지금 예약이 되어 있다. I have a reservation. 또는 난 예약을 이미 진행했다. 동사를 다르게 쓰는데 이땐 과거로 씁니다. I made a reservation. 자, 그래서 요 두 표현이 가장 좀 흔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때는 make를 쓰지 않아요. made를 써요. I hav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자, reservation이라는 표현이 예약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두 표현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reservation 이야기하시고 My name is Jessica Lee 이런 식으로 이름만 주시면 그 호텔 안에는 여러분의 정보가 이름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그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호텔 영어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하도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호텔 프론트에 계신 분들이 다 웬만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던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뭐다? reservation. 요 문장 첫 번째 문장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reservation.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따라해 볼게요. I made a reservation. Very good.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별 문제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표현은요. 사실 여러분이 쓸 말이라기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말이라서 제가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check-in form.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외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빨리 말하면 되게 헷갈려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fill out 이거예요. fill, 채우다, out, 어떤 칸을 채우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please fill out, 칸을 채우세요. 여기 체크인, 양식, 기입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막 분명히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줘요. 이렇게 종이하고 펜 주면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Please fill out this check-in form. 뭐 이러면 여러분이 이름과 주소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할 표현 뭐라고요? fill out. 혹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무언가 내가 아이들이 가져온 가정통신문에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 하면 그때 반드시 fill ou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기본 표현이라서 진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다시 한번.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막 미래도 들어가고 ing도 들어가고 다 문법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장만 외우세요.
얼마나 머무르실 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보통 많은 분들이 how long만 알아들어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Very good. 자, be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뒤에 ing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죠? 오케이, 끝. 다음 편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나는 2박 3일이에요. 오케이? 2박 3일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2 days and 3 nights. No,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 2박 3일이지만 이 호텔에서 밤을 새우는 건 결국 2박이죠. 그래서 그건 그냥 2 nights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2 days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은 2 nights라고 표현을 해요. 호텔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3박 4일 경우에는 결국 잠은 3번만 자잖아요. 잠자는 게 중요해요. 호텔에선. 12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3박 4일이라도 뭐 4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3 nights. 자는 밤 시간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식 답이에요. For 3 nights. For 3 nights. 자, 여기서 왜 for가 붙냐면 시간의 앞에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로서 그냥 어떤 기간 앞에 붙는 거예요. For 3 nights. 근데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3 nights.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 표현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자, 나는 혹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내가 2월 19일 날 나갈 거야. 3일 후에. 자, 그러면 2월 19일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check out on February 19th. 이런 식으로요. 나는 checkout이라는 표현은 나갈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갈 건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3월 2일 날 나갈 거예요. I'm going to check out on 3월은 March 2nd. 오케이?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가니까요. 자, 그러면 나는 10월 15일, 그게 제 생일이거든요. 10월 15일 날 방에서 나갈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m going to check out on October 15t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다음 표현 보실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표현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통 호텔에는요. 같은 사이즈의 방에 트윈 베드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블 베드 1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약을 트윈 베드로 했는데 뭐라고 영어로 해서 이들이 더블 베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방에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또 내려와야 되니까. 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Can we have twin beds? 그럼 작은 방에 그 침대 2개란 얘기예요. 자, can we have? 저희 방에 이거 침대 2개 있는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막 한국말로 막 여러 가지 나오죠. 됐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주 단순한 동사들을 때리는 거예요. Can we have? 저희 트윈 베드 맞죠? 트윈 베드 가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갈게요. Can we have twin beds? 침대 2개요. 자, 근데 침대 2개 아니야. 커플이 갔어요. 그러면은 Can we have a double bed? 자,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트윈 베드, 싱글 베드 아니면 퀸 사이즈 베드 이렇게 사이즈로 얘기를 하는데 호텔 영어에서는 트윈은 2개, 더블은 큰 거 1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물론 아주 침대 사이즈가 크면 뭐 킹 사이즈 이렇게 다 나오긴 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갑니다. 트윈 베드 주세요. 저 더블 베드 가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호텔 영어는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만 배워두면 끝이에요. 더 많이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배워두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가져왔어요. 바로 이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는 거에 영어적인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나 뭔가 모닝콜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이 프론트 데스크가 받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너네 프론트 데스크로 전화하려면 몇 번 번호야? 라는 거. 그럼 보통 호텔에 가서 0번 누르거나 1번 누르거나 뭐 9번 누르거나 이러면 돼요. 그걸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그걸 묻는 문장입니다. What is the phone number
다시 한번. What is the phone number for the front desk? phone number 뭐예요? For the front desk. front desk에 전화 거는 걸로. You got it? 자, 서비스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프론트 데스크 번호 뭐예요?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프론트 데스크 말고 이번엔 룸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배고파. 뭔가 먹고 싶어. What is the phone number for the room serv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크쌤, 호텔 안 가보셨나봐요. 호텔에 방에 들어가면 책자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호텔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호텔에 가면 그게 안 적혀져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프론트 데스크로 걸든지 룸 서비스로 걸든지. 근데 거기서 제 방은 805호예요. 저 7시에 모닝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해서 할 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모닝콜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쵸? 어머나, 요즘은 핸드폰이라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this is room. 자, 왜 this is라고 하냐면 전화상으로는요. 여기라고 할 때 아니면 저는이라고 할 때 this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화상의 영어이기 때문에 this is room number 805라고 해요. 자, 보통 room number는 앞에 2개, 뒤에 2개를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끊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this is room number 805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805가 아니라 2013이야. 20층 13호야.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2013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방 넘버를 얘기할 때는 This is room number 2013.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에서 끊고 13에서 끊어가지고 2개를 딱 2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2013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13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보통 쉽게 가려면 2013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해줘, 나 뭐 원해 라고 하는 표현 I'd like 쓸 수 있겠죠? I'd like a 7 o'clock wake up call please 라고요. 자, 보통은 morning call이라는 표현보다는 wake up call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wake up은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wake up call plea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면서 내 방은 18층 10호야. 난 내일 6시에 모닝콜 해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할까요? Okay. Alright. Hello. This is room number 18. 18층 어디였지? 몇 층? 1810. I'd like 6 o'clock wake up call pleas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이에요. 오케이? 제가 진짜 드리는 건 영어의 중급자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기초 아시는 분들이 문법은 모르고 가서 어쨌든 서바이벌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표현들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표현 자체를 그냥 묻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내가 우리 가족끼리 같이 갔어. 아니면 사실 우리가 3명이야. 근데 방은 하나인데 침대가 2개야. 근데 조그만한 베드만 하나 있어도 거기서 한 명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달라고 하면은 왠지 돈이 나가나 안 나가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뭔가 내가 하나를 더 달라고 했을 때 돈이 나가는지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Do you charge for? 너무 중요합니다. 자, charge라는 건 핸드폰 charge라기보다는 돈을 너한테 부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charge? 너 여기 돈 부과합니까? For an extra child bed.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extra라는 표현은 여분의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침대가 있어. 근데 엑스트라 하나 더 갖고 싶어. 아이들 침대를. 그러면 너 돈 차지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월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왠지 이 호텔 너무 타월 하나 달라고 그러면 돈 막 차지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묻죠? I need a towel. 근데
Do you charge for an extra towel?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오케이? Do you charge for? 자, 근데 타월이 아니야.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water, bottled water예요. bottled water. 왜냐면 보통 호텔에는 그 bottled water, 그 병에 들어있는 물이 하나씩은 제공이 돼요. 근데 내가 한 개 더 달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얘네가 나한테 돈 내라고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쵸? 물은 마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너네 이 bottled water 또 돈 차지하니? 돈 부과하니?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o you charge for an extra bottled wa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표현 하나 아니까 막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표현 딱 알아놓으면 호텔 가서 내가 진짜 바가지 안 쓰고 정확하게 나한테 돈을 매기는지 안 매기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Do you charge for?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Do you charge for an extra bottled wat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호텔 영어를 가르쳐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표현들을 꼭 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차지한대. 물 한 병인데요? 차지한대. 얼만데? 2불이래. 오케이. Can you put that on my room bill? 이래요. 보통 그럼 이제 이 물병이 하나에 2불이래요. 그래가지고 호텔 보이가 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2불을 주느냐?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방에 맨 마지막에 돈을 낼 때 이게 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해놓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n you put that on my room bill? 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 마인드에서 안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put, 두어라. that, 그 돈을 on, 어디에다가 내 방 계산서에다가 두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그거 그 금액 그냥 내 호텔비에 넣어놔. 우리는 넣어놓으라고, 금액을 넣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영어에는 금액을 put, 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말도 금액을 넣어놔. 영어는 금액을 put 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표현해 보실게요. Can you put that on my room bill? Can you put that on my room bill? 자, put that on. put that on. 이 표현 많이 써요. 이거 알게 되면 되게 많이 써요. Can you put that on my room bill? 오케이. 나갈 때 이것 때문에 돈을 두고 갈 수도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이거 하나 뭐 예를 들어 룸서비스 아니고 그 냉장고에서 막 여러분 음료 같은 거 꺼내 먹고 막 거기 보고 그냥 4불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 put it on, you can put that on your room bill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방이 2개, 3개가 돼요.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가방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나는 여자 혼자고 가방이 2개나 있는데 저 가방 좀 위에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my bag, carry, upstairs, go together. 요렇게 너무 한국말을 1대1로 넣으시는 것보다 이런 표현은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 그냥 세련되게 이런 표현 쓰자.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그냥 도와주실래요? 야, 그 상황에서 내 가방을 도와달라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뭐 해달라는 건지. 그래서 그 매니저 있잖아요. 당신한테 체크인을 해주는 그 매니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그러면 help라는 단어로 모든 게 통하나요? 다 통해요. 다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가방을 들어서 위에다 올려달라라는 표현은 요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Very good. Very good. 좋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할만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Alright. 다음 표현입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요거는 문장을 가져왔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듣게 되실 문장일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 가셔서 막 해결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 My credit card? Why? I paid.
booking.com I paid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돈을 내고 신용카드 정보를 다 넣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체크인 카운터에 직접 가게 되면 은행에서 카드를 요구해요. 신용카드를.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당신이 혹시 기물을 파손하거나 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디파짓, 보증금을 걸어놓겠다라고 하고 그게 보통 약간 뭐 어느 정도 금액은 약간 호텔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방이 아마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deposit이라는 표현은 보증금입니다. 자, 이 표현 읽어볼게요, 먼저.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the deposit? 이렇게 누군가 물어요, 여러분한테. 디파짓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우리가 좀 기록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다 이렇게 되죠, 해외에서는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the deposit? 오케이. 아무리 외국 사람이 말이 빨라도 하나만 들으면 돼요. deposit. 우리 디파짓 필요해요. 이 말이면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통 현금을 맡기진 않아요. 크레딧 카드만 주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이에요. 오늘 영어는 되게 여러 가지 호텔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죠.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분명 오션 뷰를 했단 말이야. 바다 배경이 있는 방을 했는데 나한테 시티 뷰를 줬어. 도시 배경을 줬어. 이거 아닌데? 와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때 아까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하셔서 Hello? This is not the room I asked fo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전화가 힘드시면 다시 밑에 찾아가셔서 This is not the room I asked for. 이 방 asked for 했다는 건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약한 방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자, 한 번만 여러분 같이 따라하시고 제가 이걸 지울 겁니다. 그리고 한번 외워볼게요. This is not the room I asked for. This is not the room that I asked for.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Very good. 좋습니다. 이 방 아닌데 이 얘기예요. 이 방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방에 머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먼저 한국 호텔하고 다르게 해외 호텔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아시아권에는 있는데 많은 곳이 특히 유럽권은 칫솔 치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고급 호텔에 가도 칫솔 치약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칫솔 치약 없고 대신에 이게 돈 내고 사는 걸로 옆에 바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아시는데 없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있지만도 나 좀 추가로 하나 더 갖다 줘라. 왜냐면 난 하루에 칫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더 추가로 갖다 달라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냥 can I have예요. No.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냥 can I have 쓰시면 돼요. Can I have an extra toothbrush and a paste? 자, 제가 이 표현을 왜 가져왔냐면 칫솔과 치약이라는 표현 그냥 아시라고. toothbrush 거기다 묻히는 치약은 paste. toothpaste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냥 제가 paste라고만 써놨습니다. 근데요, 중국 호텔은 딴 건 없어도 치약 칫솔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중국 갔다 왔는데 치약 칫솔이 있는데 이태리, 파리, 영국 이런 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긴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때 막 되게 베개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근데 베개가 꼴랑 갔더니 2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싼 호텔이라서. 그래서 아니 여기 베개 2개 더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 표현만 넣으시면 돼요. Can I have an extra pillow? 이건 한 개만 달라고 한 거죠. An extra pillow니까 Can I have an extra pillow? 저기 베개 하나만 더 주실래요?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요청할 때는 Can I have? 오케이? 필로우가 베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거 가르쳐 드려서 제가 조금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호텔 이야기 하니까 참 재밌는데 방에 딱 들어갔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뭐야 막 냄새나. 막 그 침대 시트하고 막 이불에서 막 냄새 나는 것 같아. 나 이거 싫어.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자, 여기서는
요청이라서 can I have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요청한 건 네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can you change the sheets and blank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sheets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은 시트 밑에서 자요. 왜 해외권에 그 호텔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불이 덮여져 있고 또 한 겹 덮어내면 맨 마지막에 되게 얇은 하얀색 천 나오잖아요, 호텔에. 외국 애들은 그거를 몸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이불을 얹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자는 뭐 동양인도 있고 저도 그래봤는데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 그 시트 밑에서 자는 게 더 아늑하긴 해요. 그래서 그 시트와 그 위에 덮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블랭켓을 덮고 자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시트를 많이 덮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바꿔달라 할 때 Can you change the sheets and blanket?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일단 품목 이름이에요. sheet and blanket. sheets and blanket. blanket, 이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got it? 자, 여러분 말로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저희 방이 지금 여기 18층 10호인데요. 저 시트랑 이불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Very good.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물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약간 호텔을 좀 싸게 갔다거나 그럼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가서 날이 되게 동남아인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말씀하셔야죠.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화장실에 플러시가 그러니까 물 내리는 게 작동하지 않을 때, 작동이 안 될 때는 not workin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full sentence로 가시면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되게 추운 나라야. 근데 히터가 안 돼. The heater is not working. 오케이? 문이 잘 안 열려. Door is not working. 벨이 안 열려져. The bell is not working. 만약에 윈도우가 막 잘 안 거쳐져. 그러면 The window is not working. TV가 안 켜져. TV is not working. Okay? Not working은 뭔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You got it? 이건 확실히 오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제시카 선생님, 근데요, 뭔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막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러면은 화장실 not working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toilet is not working은 말이 돼도요. 그런데 막 무언가가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물이 잘 잠기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제가 막 영어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저도 간혹은 이 문제를 나도 영어로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알아듣게 일단 먼저 표현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나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물이 넘치고 안 나오고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면 Hello, I have an issue in the bathroom. 자, problem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근데 have an issue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어 라는 어감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널리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have an issue in the bathroom. 오케이? 자, 두 번째. 만약에 근데 in the bathroom이 아니야. 뭔가 창문이 잘 안 열리고 막 내가 막 열려고 막 하다가 뭔가 막 끼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이건 in the window가 아니라 window는 그냥 일반 사물이기 때문에 with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have an issue with the window.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요령이 생기는 거죠. 항상 내가 어려운 말로만 다 영어를 표현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만 표현해도 사람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와서 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그럼 고치고 가겠지.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이번에 눈으로 딱 보시고요. 따라해 보세요. 여보세요? 저희 화장실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오케이. 여보세요? 창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Very good.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일 간혹 있어요. 많아. 나도 몇 번 있었어. 키를 두고 가는 거죠. 엄마야, 이거 카드 키를 방에다가 두고 나와버렸네. 아이고야, 나 일을 어쩌나. 프론트 데스크에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my key in the room 이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우리 full sentence로 갈게요. 키를 방에 두고 왔어요. 무언가를 두고 왔다 할 때는 과거 left라는 표현을 씁니다. So, excuse me, I left my key in the room.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I left my key in the room. 한 번 더. I left my key in the room.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키 두고 오셨다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 순간 제가 묻는 순간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셔야 이게 여러분께 된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네 방 넘버 뭐냐, 뭐 이름 뭐냐, 뭐 너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표현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외우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영어에서도 법칙이고 호텔에서도 법칙인데 호텔에서의 대화에서 보통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청하죠. 뭐 can you upgrade my room? 뭐 이런 거. 뭐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건 사실 뭐 글쎄요. 그냥 운이 좋은 경우지만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또는 나는 non smoking room을 원하는데 너네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영어에서 무조건 문장 앞에 unfortunately I'm afraid but 또는 I'm sorry 이 표현 나오면 뒤에 말이 아무리 길어봤자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만 들어도 이건 뒤에 나올 말이 예측을 하시면 돼요. Unfortunately, I'm afraid. 특히 I'm afraid를 많은 분들이 조금 바로 부정으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게 문장 앞에 나오면 그 문장은 그냥 다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다음 표현. 저희 2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호텔에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이 호텔을 떠날 날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당당하게 호텔 앞으로 프런트로 걸어가셔서 I'd like to check out. 들어올 때 뭐라고 하셨죠? I'd like to check in. 나갈 땐 I'd like to check out. 자, 저 호텔 나갈 거예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더 쓰신 게 있나, 뭐 바를 이용한 게 있나, 룸 서비스를 받으신 게 있나 해서 돈을 다 차지를 해가지고 계산서를 줘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근데 괜히 긴장되지 않아요? 나 지금 저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나 이제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I'd like to check out. That's it. So eas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멋지게 체크아웃하고 나가시면서 택시 하나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호텔 영어 성공하셨잖아요. 자, 요거 마지막에는 제가 약간 조동사 바꿔봤습니다. would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표현이 조금 세련돼져요. could, can you, could라는 표현보다요. 그래서 would를 한번 써봤어요. Would you call a taxi, please? 우아하게 나가자고요, 호텔을. Would you call a taxi, please? 택시 한 대 불러주실래요? Would you call a taxi, please? 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냐면 물론 여러 나라를 여러분이 가시겠지만 택시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서는 택시가 전화를 해야만 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호텔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딜 가냐고. Where are you going? 또는 Where's your destination? 그럼 you can say airport, I'm going to the biggest shopping mall nearby.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Would you call a taxi, please?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고 호텔 들어가서 호텔 나올 때까지 멋지게 영어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